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된 또 어제 실종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들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두 분도 좀 많이 놀랐죠. 아, 네, 놀랬죠. 그 실종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부터 좀 황망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알파 기자는요. 저는 놀래면서도 좀 약간 마음이 찐했던 거 뭐냐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었는데 네. 예, 그런 면에서 또 그렇고. 네. 외신에서도 지금 이거 주요 언론으로 다루고 있다면서요? 아, 외신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 출마했을 때부터 외신의 관심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세계 어디나 가면 그 수도권에 이제 당선된 시장이 무소속으로 된 적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역사 최초 1호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외신에서 오래전부터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관심 대상이었는데 네. 이제 어제 그 사건이 터져다 보니까 다들 너무나 신중 있게 너무너무 신중 있게 그 기사를 다뤘죠. 네. 말씀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밤사이에 좀 너무 좀 충격이었고 좀 힘들기도 한데. 네네. 그래도 좀 언론 보도를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의 수색 끝에 발견이 됐는데 실종 당시에 실종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사망 관련된 보도가 꽤 많이 나왔죠. 아,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걱정하시기도 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또 그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때였는데 그 시각에 이제 일부 언론이 사망 보도를 낸 거죠. 네. 이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이런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월간조선에서 관련해서 사망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후 6시 45분쯤이었는데요. 6시 45분쯤에요. 네, 이 고인의 시신이 그 자정 넘어서 알려진 거는 한 자정 12시 반, 1시 그쯤 알려졌으니까 이 알려지기 한 6시간 전에 이런 보도를 낸 거죠. 속보라는 제목 타이틀을 달고 이 박원순 시장 시신 발견, 이 성균관대 부근에서 발견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스스로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로통뉴스라는 곳에서 이 오후 6시 52분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이 성균관대 근처에서 시신 발견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고요. 이후에 이 투데이 코리아나 충청 리뷰, 서울일보, 여기 서울신문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이 서울일보가 그랬고 그 뉴스 에듀신문이라는 매체도 이 사망 속보, 그 당시로서는 오보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매체인 펜앤드마이크라는 곳에서는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 속보 박원순 시신 그 성대 후문 와룡공원 근처에서 발견이라는 자막을 띄우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부풀리기도 했고 그리고 아시아 뉴스통신이라는 매체가 있었는데 시신 발견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썼다가 몇 분 후에 아님 말고 기사 남바로 삭제하는 언론이라는 또 언론 비평 기사를 내서 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SNS로 그 실종 관련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정보지발, 찌라시발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SNS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는 보도들 이렇게 특히 사망 보도를 낸다는 건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아시다시피 한국 언론을 보시면 이렇게 KBS, MBC, SBS 그리고 언론사들 조중동 그리고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좀 약간 주류의 언론사들 말고는 나머지 언론사들이 너무나 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언론의 에틱 윤리를 100% 좀 약간 따지는 그런 거를 우리는 잘못 보거든요. 방금 전에 보도 윤리라든가 준칙 같은 것들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방금 전에 이제 정상근 선배가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 언론사들의 이름을 들어보시면 주류의 매체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의 좀 약간 주류 매체라 보이는 언론사가 잘못된 오보 하나를 내고 다음에는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크고 작은 그 중소 수준에 있는 그 언론사들이 그걸 다 커피 페이스트 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주류의 매체들이 너무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주류의 매체 중에서 하나만 실수를 하면
쭈루룩 이렇게 지방 언론이라든가 작은 인터넷 언론들이라든가 그 오보를 이제 진짜 그 보도처럼 해주는 거죠. 오보가 확인되기 전까지 살아있는 그 보도 하나, 처음 하나 단독 보도, 네네. 속보 보도 하나가 뜨면 그걸 인용하면서 또 제2, 제3의 오보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퍼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좀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예.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취재가 아니라 검색을 하고 있는 그 현실이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 보도가 딱 뜨니까 그거를 그냥 줄줄이 받아쓰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인용도 안 해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정보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얘기도 안 해줘요. 네. 이 두 번째 구조를 보면 역시 이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사망 소식을 미리 준비해둔 언론도 있을 텐데 왜냐면은 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이렇게 올려야 이 포털에서 이 기사들을 그러니까 클러스터로 묶음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건건이 내는 뭐 포털도 있고 여러 건을 이제 묶어서 하나를 맞아요. 대표 기사처럼 상징해서 올리는 그런 포털도 있는데 빨리 써야 이 그 클러스터의 가장 윗부분을 차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윗부분에 있는 거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거랑은 이 페이지 뷰 차이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되고 이게 또 수익이랑 또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있는 건데 이 구조가 지금 언론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게 된 원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확인되지 않은 것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내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 사망 보도잖아요. 그렇죠. 사망 이게 보도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기자가 취재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 맞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경찰에서 다 수정해줬고 계속해서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걸 할까요? 정말. 그러니까 뭐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일단 뭐 그 가장 그러니까 이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이 퇴근 시간에 나왔던 보도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뉴스 검색을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시간에 가장 좀 자극적인 형태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클릭을 유도해야 페이지 뷰가 올라가고 그게 또 이제 광고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별다른 게 연예인의 신변 잡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마당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사망 소식을 이렇게 이슈로 다룬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언론 윤리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제 저도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노회찬 전 의원님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들은 좀 약간 오랫동안 운동 활동을 하셨고 이분들이 안 그래도 사면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일부 기회주의를 노리는 사람들이 똑같은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약간 기회주의를 노리면서도 미래를 예상을 하고 기사를 미리 내면 이걸로 큰 이득을 받는 거 아닐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아이고. 예 꼼수로 부리는 거죠. 손지영님 어제 실종 기사 나온 뒤로 궁금해서 여러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오보가 너무 엄청나더군요. 시신 발견, 유서 발견 등등 이런 사건일수록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삭제하면 그만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네. 이후에 어떤 페널티라든가 그 언론사에 대한 문제들 분명히 삼아야 되고 또 해당 기재에 대한 것들도 확실히 좀 우리가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사망 그 보도가 이 고인이 이제 발견되기 전에 좀 쏟아진 문제들도 있지만 그 계속 관련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아직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뭐 그 외에도 계속 좀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뭐 박원순 시장의 뭐 실종과 뭐 사망이 좀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단정하는 보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 외신이 신중하냐면 지금 뉴욕 타임스라든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기자님들을 보시면 그분들 외국 분들이신데 네. 일단 몇 년째 한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다 예. 한국의 정치 박원순 시장님이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기사를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선택이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네. 이러한 끔찍한 선택이 이제 여직원 사건이랑 관련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네. 한국에 있는 기사들 보면 왠지 둘이 연결돼 있다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아직도 우리 언론에 일부 미숙한 부분들이 있고 좀 약간 서양 언론에서 배울 것들이 있나 보죠. 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네. 서울대병원에 오후에
기자들이 막 가서 진치고 있었어요. 네, 그랬었죠. 네.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인이 실종된 지점 근처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빈소가 마련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이 서울대병원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기자들이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이제 시민들이 포착을 해서 SNS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좀 국민들 입장에선 좀 처참하고 좀 참담하죠,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뭐 매체나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정확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혹시나 있을 네, 그런 거를 뭐 그 미리 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뭐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좀 곱게 볼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보 경쟁처럼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뭐 어떤 사건에 있어서 미리 기자들이 가서 거기를 이제 지키고 특히 이제 사진 기자분들은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긴 한데 문제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망 오보라든지 아니면 계속 어뷰징 보도라든지 그 이런 그러니까 뭐 이른바 페이지 뷰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 모습조차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그 기자분들이 이해해요. 먼저 이제 병원에 갔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국민의 좀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랑을 받은 정치인인데 그러면 좀 약간 그 애도 분위기 속에서 그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약간 왠지 좀 사람도 국민 눈에는 너무 대놓고 속보 경쟁을 하듯이 거기에 몰린다는 거는 국민 원래 언론이 우리가 왜 해요? 국민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언론 활동을. 근데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도 분위기 속에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미스가 난 거.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는데 그 전에 청취자 의견 중에서 의미 있는 의견이 있어서 좀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6495님께서 아마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이 무거운 사람 중에 성추행으로 고발했다는 그 피해자도 있을 겁니다. 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와치독 다음 소식 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상상인 그룹 불법 대출 사건과 본인이 무관하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자신의 무관함도 보도해달라고 언론사에 요구를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상훈 기자? 네, 이 상상인 그룹 사건은 이 지난해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연루된 의혹 중에 하나로 불거졌었는데 네.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 사모펀드인 코링크피의 지분을 담보로 이 상상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해외로 도피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상상인 쪽에서 이 코링크피에도 직접 20억 정도를 대출해 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언론들이 그때 보도를 했던 게 당시 보도에 네네 이때 대출을 했을 때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상상인 그룹이 조국 전 장관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대출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상인과 제목에 조국 장관을 연관시키는 제목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네, 사실 그 상상인하고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같이 붙어 있지 않는 기사를 찾기가 더 힘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언론에서 이제 일제히 그때 이제 상상인이 이 조국 가족 펀드 그러니까 코링크피에 돈을 줬다. 그래서 검찰이 상상인 그룹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도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얼마 전에 검찰이 상상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검찰이 발표한 거예요. 예, 검찰이 발표를 한 재판 내용입니다. 과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상상인 관련 수사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상상인의 유준원 대표가 무관하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 기사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기사량 자체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좀 대동소이한 기사들이 뭐 기사 제목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상상인 뭐 조국 가족 펀드 특혜, 뭐 말 많은 상상인 그룹, 뭐 조국 사건에도 등장, 뭐 조국 수사 막바지, 상상인도 조사 마쳐, 이 검찰 조국 대가성 입증 주력 이런 보도가 쭉 나왔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상상인 수사 과정에서 이 피고발인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망 보도에서도 이 조국 사건 연루 상상인 관계자 사망 이런 좀 제목의 보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난해부터 올해 초반까지 상상인 관련 모든 기사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기사들이 대체로 이제 검찰발 보도
이거나 예. 아니면은 검찰 보도를 받아 쓴 보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뭐 검찰에 따르면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어가 많이 나오고 보도가 좀 그런 형태였고 여기서 이제 확인된 사실은 이 조범동 씨가 이 상상인에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연루돼 있는 거를 검찰이 보고 있다, 수사 중이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제목에 마치 이제 그 조국 펀드에 상상인이 뭔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한 것처럼 그렇게 좀 나왔던 것이죠. 지난해 하반기에는 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 막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보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언론을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방금 전에 사실 말씀드렸는데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언론이 예 이제 국민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이 사태라든가 아니면 이 상상인 그룹 사건이라든가 봤을 때는 언론이 설마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세력의 자기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건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언론에 대한 재평가 아니면 하여튼 저는 좀 조금만 얘기하면 왠지 특정한 사람들을 너무 경외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그러면 그 오보를 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앞서 조국 장관이 그 자신의 무관함도 보도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보도한 곳이 있는지는 잘 안 보여요. 보도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무관함을 보도해달라라는 말을 했다. 네. 이렇게 보도들이 쭉 나오긴 했는데 과거 이 상상인과 이 조국 전 장관을 연루시켰던 보도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보라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검찰 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게 얘기해줬다라고 핑계를 낼 수 있으니까. 네. 받아쓰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 말을 그 의심 없이 그냥 받아쓴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도 참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